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열어뒀다고 말한 지 하루 만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발언을 보란 듯이 뒤집었는데요. 네, 대통령과 주무장관 사이에 이런 엇박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모시고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북핵 외교를 책임지는 대통령과 이 국무장관 사이에 엇박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틸러슨의 발언이 나온 뒤 트럼프가 SNS에 북한과 대화는 시간 낭비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떤 의미인가 해석이 됩니까? 이제 그것도 무려 새벽 3시에 현지 시간 새벽 3시에 트윗에다 글을 날렸어요. 예. 대통령이 사실은 뭐 굉장히 그 힘든 경무에 시달릴 텐데 새벽 3시까지 잠을 안 잤는지 아니면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지 몰라도 어쨌든 새벽 3시에 이런 글을 날렸다. 이것은 좀 즉흥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외 전략 그리고 어떤 그 미국의 미국은 외교로서 미국의 국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국무부 장관의 어떤 지금 현재 미국 당면한 가장 핵심적인 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국무부 장관의 뒤에다가 대고 사실은 자기 편에다가 총을 쏜 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외견상으로 보면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 지금 이제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전방에서 두세 개의 외교적 채널을 가동해서 북한하고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대로 잘 안 되겠죠, 사실은. 그때 이제 또는 시진핑하고도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그럴 필요 없어. 때려버려야 돼. 또는 경제적 제재를 더 강화하는 것이 답이지 뭐 말이 필요 없는 상대야. 라고 했을 때 북한이나 중국이 느낄 수 있는 공포와 압박은 더 가중되겠죠. 그러면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지금 우리 대통령 그러니까 저렇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빨리 지금 나하고 해서 사인하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추동력을 밀어주는 것일 수도 있고 실제로 엇박자일 수도 있고 뭐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이 틸러슨에게 트럼프가 대놓고 면박을 준 게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런 엇박자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투트랙 전략으로 보시는 겁니까? 투트랙도 있고 이견도 있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카타르 문제가 굉장히 이제 큰 문제였는데 미국이 사실은 이 이라크와 그동안의 이라크와 이란 같은 미국과 적대시하는 중동 지역 국가에 대항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이 친미 국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바로 페르시아만 안에 딱 들어가면 이제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나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이 다 이제 전통적인 미국의 친미 국가고 특히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는 바로 이 해협만 건너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금 미국하고 적대해왔겠습니까? 그래서 카타르에는 10,000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을 정도로 동맹 국가예요. 그런데 이제 카타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가 테러를 지원한다. 이제 이런 발언들을 계속 일삼으면서 카타르를 고립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미국 망국들과 카타르를 단결시켜 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틸러슨 장관은 그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또 멕시코 문제도 있죠. 멕시코 우리하고도 지금 FTA 다시 하자 이야기 있지만 멕시코도 사실은 이 북미 무역 협정 나프타 다시 재협상하자. 또 이 국경에 장벽 세우자. 그 돈은 또 멕시코 너희들이 내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 세우는 거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과 미국의 명예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또 틸러슨 입장인데 또 트럼프는 계속 나가고. 그래서 트럼프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 선거 유세할 때부터 했던 말들을 사실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자기 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틸러슨은 트럼프보다는 좀 이성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뛰쳐나가려고 하는 트럼프를 말리고 그래도 이제 제도권 안으로 또는 정상적인 어떤 그 카테고리 안으로 자꾸 땡겨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틸러슨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에 대한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임명한 국무장관을 면박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리석고 무책임하다는 처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국무부 장관을 통해서 사실은 전 세계를 조율을 해오죠. 우리나라에도 그동안에 뭐 수전 라이스 국무부 장관이나 콜린 파웰 국무부 장관이나 이런 국무부 장관이 올 때마다 우리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됩니다. 미국의 다른 장관이나 다른 장관이 오면 뭐 크게 뭐 관심이 없는데 국무부 장관이 오면 왜냐 미국의 대외 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장관이고 우리는 지금 외교부 장관이지만 사실은 우리 외교부 장관보다 훨씬 더 많은 범위의 일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6.25 때 6.25를 당한 것이 뭡니까? 미군이 철수해서 아니겠습니까? 네. 그 미군 철수한 게 바로 딘 애치슨이라고 하는 당시 국무부 장관이 세계 전략을 짜면서 여기는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미군이 필요 없겠다 해서 빼서 독일로 서독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6.25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외교부 장관보다 훨씬 더 큰 권한과 임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무부 장관이고 거의 대통령 오른팔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이런 국무부 장관을 뒤에서 면박 주고 한다는 것은 미국이 즉 이 세계 전체를 대상으로 외교 행위를 해가면서 세계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결코 장수를 기죽여서 되는 게 아니지 예.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슬기롭지는 못하다라는 어떤 비난이 사실은 합당하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렇게 중요한 권한과 또 상징성을 띠고 있는 틸러슨 장관이 곧 사임할 거란 이야기가 있다고요. 이제 이성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예. 만약에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정치인이라면 저는 진작에 사임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 사람도 기업가 출신이에요. 트럼프도 기업가 출신이지만 이 사람도 기업가 출신인데 기업가 출신은 명분이나 명예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그 정치적 성공 확률보다는 이익을 따지는 게 기업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임할 가능성이 현재 이 현상 때문에 사임할 가능성은 다른 정치인들 출신들의 어떤 그 상황보다는 조금 가능성이 낮다. 예. 그러나 워낙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하는 정책마다 뒤에서 딴지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도 사람이라면 사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정치인 출신, 학자 출신보다는 조금 가능성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발언을 지지하는 백악관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마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아마? 이제 백악관 입장에서는 백악관은 바로 트럼프를 모시는 그런 참모 조직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직속 상관이 사실은 뭐 조율되지 않은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백악관이 부정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뒷수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겠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트럼프의 말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이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한다. 대화를 해서 얻을 게 과연 뭐였을까? 미국의 목표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무작정 북한과 대화를 해서 얻을 게 있느냐?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해서 이 북한의 핵 무기를 완전히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불과 1년도 채 안 남았다는 거 지금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에요. 미국 합참의장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년만 버티면 되는 북한이 과연 미국이 아무리 강한 압박을 하고 아무리 좋은 당근을 제시해도 1년만 지나면은 훨씬 더 많은 대가를 받을 수가 있는 값어치가 엄청나게 상승해 버리는데 지금 받아버리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받으면 예를 들어서 100원 받을 걸 1년만 참으면 1,0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과연 되겠느냐? 이제 이런 게 현실주의자들 그리고 매파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란이나 이라크, 시리아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핵 무기를 개발하던 나라들의 전례를 봤을 때 지금 북한은 공격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판단들을 많이 하는 거죠. 트럼프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미국의 기조를 읽고 거기에 보조를 좀 맞춰야 하는데 지금 북핵 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이 트럼프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담이 좀 가중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그 강경화 외무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의 외교 라인들 그동안 이제 북미 또는 이 미국과의 외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죠. 예. 그러나 정말 보지 못한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방송인 출신이죠. 예. 또 사업가 출신이죠. 예, 거침이 그리고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좌충우돌하는 그 또 극단적 매파 성격이죠. 예. 이런 분과 대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힘들 텐데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저는 트럼프의 말이 일관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냐? 바로 북한을 더욱더 강하게 제재하고 제재가 자칫 먹히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사실은 일관된 노선이에요. 네. 그 일관된 노선을 자꾸 이제 그 대화 쪽으로 끌고 가려 하다 보니까 트럼프는 계속 아니야 공격이야, 아니야 공격이야, 아니야 더 강한 제재야. 제재 동참하지 않으면 동참하지 않는 저 나라까지 즉 중국이죠. 저기까지 제재를 해야 돼. 그에 대한 국가는 생각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트럼프의 이 일관성 있는 그런 패턴에 대해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예상을 하고 대처할 필요는 있어요. 네, 일단 대표님 다음 주 10일에 북한 노동당 창건일이 있고 또 중국은 18일에 당 대회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도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거든요. 만약 추가 도발한다면 북미 관계는 더 극단적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추가 도발한다면 이제 미국이
정말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는 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게 김정은에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선전포고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B1B 올라갔다 NLL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한 번만 더 하면 공해상이라 하더라도 자유권 차원에서 공격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은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만 가지면 우리는 또 자유권 차원에서 선제 공격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서 양쪽이 부딪히고 있어요. 따라서 북한이 10월 10일 또는 10월 18일 중국 당대회 이쯤에서 만약에 도발하면 그동안의 도발보다는 조금 더 센 것을 해야 약간이라도 더 센 것을 해야 정치적인 효과가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센 것은 뭐냐? 3,700km보다 더 센 거는 뭐냐? 5,000km 의미가 없습니다. 3,700km를 왜 쐈냐면 괌이 3,400km이기 때문에 3,700km를 쏴서 괌을 공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데 5,000km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태평양뿐이 없습니다. 그러면 6,000km입니다. 6,000km를 날리는 뭔가를 쏜다면 그건 바로 알래스카의 앵커리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미국 본토 아니겠습니까? 이건 안 된다. 이제 공격이다. 그래서 더 강한 무력 시위를 B1B가 NL을 넘었을 때보다 더 강한 무력 시위를 하고 그게 이제 정말 어떤 충돌의 불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또 10일과 18일 또 그 사이에 15일을 전후해서는 미국의 그 핵함모죠. 이 레이건호를 포함해서 항모 강습단이 오는데 우리 해군과의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해군하고 이제 동해에서 연합훈련을 할 겁니다. 할 건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최초로 몇 번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저는 감히 예상을 할 건데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 예. 지금 이제 항공모함 있지만 항공모함 주변에 군함들도 몇 척 있죠. 저게 바로 이지스 구축함들입니다. 이지스 구축함 한 5척에서 6척 그리고 물 밑에는 핵 잠수함 이제 이런 것들을 호위 세력으로 끌고 다니는 게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고 그래서 저기를 전단이라고 부릅니다. 예. 네. 예, 전단인데 저는 이 우리 해군과 우리 해역에서 NLL 남쪽에서 우리 해군 합동 기동 훈련을 한 후에 우리 해군은 남고 미국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만 저는 북쪽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더 올라가서 지난번에 B1B가 원산 앞바다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이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북쪽으로 더 올라가서 원산 앞에서 이 F-18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런 무력 시위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이 지난번에 그들이 공언한 것처럼 만약에 미국을 격추를 하나지 또는 미국에게 격추를 하지 않더라도 이 사격용 레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사격용 레이더를 딱 조사를 하면 이거는 내가 버튼만 누르면 나의 미사일이 날아간다는 신호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미국은 그건 이제 실제 공격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렇게만 되어도 미국이 나는 공격받았다 예. 해서 북한을 칠 수도 있는 그런 이 불꽃이 튕기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네, 한편 최근에 최선희 북미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었죠. 여기서 러시아와의 회담에 만족한다라고 했는데요. 러시아와 북한 간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최선희 이제 북미 국장이 그 러시아 가서 물론 러시아가 지금 중국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에게 강한 어떤 아주 부드러운 그 정책들을 펴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중국과 지금 북한이 사실은 대단히 이 조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틈을 이제 러시아가 파고들어서 나선 지구에 여러 가지 어떤 그 항구 사용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떼가는 그런 틈새 시장을 지금 러시아가 공략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아무리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고 과거의 어떤 그 영화를 다시 되찾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사실은 아직은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입니다. 예. 러시아가 미국에게 공격받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강한 어떤 그 제안을 해줬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또 러시아가 그 미국과 북한의 여러 가지 협상에서 북한이 원하는 건 바로 핵을 동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핵을 동결하는 쪽으로 협상을 한번 조율해주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도 얻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에게는 최악이죠. 북한의 핵이 동결되는 것은 우리에게 최악이에요. 그야말로 그것이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예. 일단 어떤 대화가 나누는지는 뭐 지금 유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트럼프가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시작을 하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일관되게 호전적인 성향을 보여온 트럼프가 이번 순방에서 어떤 북핵 해결의 실마리를 좀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만약에 그 11월 달 전에 10월 달, 즉 이번 달에 미국의 군사력이 이 한반도로 초집결을 하게 된다면
11월 달에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과거 94년도 1차 핵위기 때 카터 전 대통령이 급거 방북을 해서 김일성과의 회담을 해서 이제 한국 그 위기가 끝났죠. 이번에도 카터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을 다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은과 회담을 해서 이 핵위기를 끝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94년도가 클린턴이 훌륭해서 카터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클린턴이 정말로 북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기 위한 전력을 진짜로 이 한반도에다가 집결을 시켰기 때문에 김일성이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카터의 방북을 받아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11월 달에 있는 이 트럼프의 아시아 순방에서 특히 중국과의 협상이 타결이 되려고 하면은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야 오늘 내가 미국과의 협상에 임해주지 않으면 정말로 미국이 공격을 해서 저 북한 정부가 없어질지도 모르겠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이 한반도 북쪽에 이 북한이 있음으로 해서 미국과의 어떤 그 완충 지역이 되는데 저게 사라지면 우리의 안보가 위급하겠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사실은 겁이 나야 돼요. 네. 그러려면 이번 달에 미국 군사력이 확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정도 준비는 안 되고 있거든요. 예. 따라서 11월 달은 저는 뭐 큰 기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되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엇박자 그리고 북한의 도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예상까지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